어제 제가 교황은 북한에 사목 활동이 없기 때문에 없는 동네라서 가기 어려울 거라 했습니다. 근데 어제 오후에 문이, 참 이름 석자 말하기도 싫습니다. 문이 교황을 만났고, 그래서 교황이 북한에서 초청장이 오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오늘 신문들이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황 북한 간다는 문 대통령 전원의 참모진 나전 탄성, 이게 소설입니까? 에레기, 기레기 같은 분들아, 이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니김이라고 좀 하려니까 이제 니김이는 엄마하고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런 욕을 하면 안 된다고 또 이렇게 젠틀하신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죄송하지만은 그분은 제 방송을 안 보시더라도요, 제가 우리 어머니 생각하고 니김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남의 어머니 생각하고 니김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관용적 욕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부하는 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교황이 내년 초 동북아를 방문할 때 방북 가능성이 있다 합니다. 초청장 오면 북한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문재인 어제 교황궁 2층에서 교황과 38분간 단독 명담을 갖고 교황을 북한으로 초청하고 싶다는 김정은의 뜻을 전했습니다. 전번에 평양 갔을 때 김정은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문이 김정은 보고 시켜서 김정은이 말한 것인지, 정말 김정은이 자발적으로 이야기한 것인지, 또 김정은이 문에게 형님이 바티칸 가서 그렇게 전해 주시오, 이렇게 말을 한 것인지, 이들의 속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황이 북한에 갈 수 있겠느냐? 저는 못 간다라고 단언합니다. 교황이 말을 하고 발표를 했는데 니는 뭔 배짱으로 못 간다 하느냐? 제가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미국 중간선거 전에 미북 정상회담 할 때 제가 안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교황이요, 북한 가려면요, 전제돼야 될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초청장만 보내면, 악마가 초청해도 초청장만 보내면 교황은 악마 만나러 갈 겁니까? 자, 만약에 그렇다 하면요, 이 교황은 교황으로서의 위엄이나 이 존재의 권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전임 교황과는 다르게 권위를 없애고 낮은 대로 임한다, 이래서 존경을 받는다, 서민과 약자의 교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북한이 약자입니까? 낮은 데입니까? 지 맘대로 지금 세상을 공갈 협박하는 희대의 세계적 사기범입니다. 한국 사람 참 탁월한 게 독재자를 만들어도 글로벌한 놈을 만듭니다. 자, 그런데 저렇게 인권 탄압을 하고, 어제 보면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을 했던 여성이 있죠. 그분이 북한은 ISIS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클린턴 때 국무장관을 했고 임기가 끝나기 전에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지요. 김정일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다음 달 출간되는 파시즘이라는 책의 한국판 서문에 세계가 한반도를 볼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파시즘의 가장 해악적인 요소들을 잔뜩 품고 있는 북한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을 파시즘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이 파시즘이 아니면 세계에 무엇이 파시즘입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최악의 독재자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올브라이트는 미국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으로 2000년 방북해서 국방위원장 김정일과 미사일 발사 문제를 놓고 협상도 했습니다. 이 책은 4월 달에 미국에 출간되어 인기를 이렇게 끌고 있는데, 세계 독재자들의 이야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올브라이트 장관은 마두로,
베네수엘라 이 차베스 후임으로 대통령 해먹는 또라이, 그리고 터키의 저 에르도안이라는 영감탱이, 그리고 러시아의 저 푸틴, 그리고 헝가리의 오르반, 필리핀의 두테르테, 그리고 이 가운데 유일한 진성. 이제 딴 것들은 좀 사짜 파시스트인데 오리지널, 리얼, 요즘 말로 레알 파시스트가 김정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루 파시스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북한은 세속적인 ISIS, 이슬람 테러 단체와 똑같아. 북한의 파시즘은 가족사업, 패밀리 비즈니스다. 제가 여러 차례 했던 이야기입니다. 3대에 걸친 가업이라는 거죠. 독재가요. 그는 한국판 서문에서 대북 협상에 대해 인내심을 가져야 하고 북한의 거짓말과 허황된 약속들을 경계해야 된다. 북한이 좀 더 이성적인 접근법을 추구한다면 화해의 문을 열어야 되겠지만은 그들의 공격성을 억제하는데 확고한 입장을 둬야 된다. 즉 북한이 설치지 못하도록 제압을 해놓고 협상을 해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당분간 미사일 방어, 동맹국 간의 연대, 경제적 압력은 미국 정책의 핵심이 돼야 된다. 즉 한국이 MD에 들어가야 되고 미국과 일본과 한미일 동맹을 하고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 제재 압력을 해야 된다. 세 개 다 안 하죠. MD 안 하겠다고 중국에 약속했고 한미일 동맹도 안 하겠다고 중국에 약속했고 그리고 제재를 해제하고 풀어달라고 지금 앞장을 서고 미국이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문정인 등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보고 어째 이렇게 안 되는 길로만 문 정권이 하고 자빠졌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북한은 가난하지만 김정은은 아버지, 할아버지가 지난 3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만들어 핵 프로그램을 팔아넘길 정도로 절박하지가 않다. 핵을 갖고 버틸 수 있을 정도의 행편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사람도 아닌 놈들인데 솔직히 이 사람이 이제 나이도 많고요. 배설할 일도 없고 솔직하게 인생 말년에 자신의 입장을 정리를 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진성 파시스트가 김정은이라면 그에 붙어먹는 빨갱이 파시스트는 또 누가 더 있습니까? 누군지 아시죠? 자, 그런데 교황이라는 사람이 얘들한테 붙어먹겠다요? 북한에 신도가 있습니까? 신부가 있습니까? 본인이 무슨 신의 대행자라서 북한만 가면 북한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려서 북한이 평화로운 세상으로 뒤바뀝니까? 그 만지면 기적이 내려집니까? 교황은 김정은이한테 면죄부를 팔아먹으려고 합니까? 누가 그랬더만 황장수가 교황을 저리 씹고 가톨릭을 씹어버리면 황도 앞으로 큰일 났다. 뭘 큰일 나요? 저는 제가 죽은 뒤에 제 영혼은요, 제 처신에 따라서 올바르게 이렇게 처리되기를 바라지 죽은 뒤에 영혼까지 걱정하면서 살지는 않겠습니다. 살았을 때 더 한 발이라도 더 열심히 뛰고 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교황이라면요, 이게요, 제가 봤을 때 그건 아주 잘못됐죠. 그건 신의 벼락이 내리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교황이라면요, 만약에. 그래서 저는 교황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황은 의례적인 프로토콜 상의 외교적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봅니다. 내가 가려면 초청장이 있어야 되는데 초청장을 보내면 내가 갈 수 있다. 자, 초청장이 오면 이제 바티칸이 북한에 묻겠지요. 아직 문재인이 전하는 말만, 문재인하고 김정은이가 둘이 했다는 말을
문재인이 교황한테 전달하니 교황은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는데 거기에 안 간다고 하면 야박하고 또 교황의 스타일에 안 맞으니까 초청장이 오면 갈게. 초청장이 오면 이제 그럴 겁니다. 내가 가면 내 신도들이 있어야 될 거고 내 사제들이 있어야 될 건데 북한에 내 사제와 신도가 얼마나 되는지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사제 제로, 신도 제로, 가짜 많음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사제와 신도가 넘쳐야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교황이 신부 하나도 없고 가톨릭 신도 하나도 없고 능라도 경기장에 한 30만 명쯤 되는 교황 얼굴을 그린 카드 섹션하고 교황 기리는 집단 체조하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들한테 가득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교황 평양에서 희대의 사기에 놀아나다. 이래 되지 않겠습니까? 갈 수 있겠어요? 가는 순간에요. 교황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오물을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제가 장담을 하겠습니다. 교황 평양에 못 갑니다. 신도 내역과 신부 내역을 북한이 보내야 될 건데요. 그래서 교황이 김정은이 머리 위에 손을 이렇게 올려서 기아와 기아의 나라와 기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교황은 그야말로 북한에서 신음하는 수백만의 동포들에게 저주를 내린 거지요. 교황이 약자에게 그런 저주를 내리고 파시스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 안 되지요. 한반도 평화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그래, 파시스트가 지배하는 세상의 평화. 과거에 가톨릭은 잘못한 게 있습니다. 무솔리니하고 히틀러한테 붙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들이 유럽을 장악할 때 공산주의자들을 쫓아낸다라는 미명하에 붙어 먹었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중세 때는 온갖 더러운 짓거리를 자행하던 주교나 추기경이나 그런 사람들 편에 서서 그 가난한 농노들에게 천국으로 보내주겠다면서 죄를 사해주겠다고 면죄부를 팔아먹다가 신부였던 마틴 루터한테 얻어맞아서 종교개혁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교황이 이런 상태에서 북한에 간다면 이제 가톨릭은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고 제2의 마르틴 루터가 나와야 됩니다. 자, 문재인이 이번에 프랑스, 이태리 가가지고 북한 제재 완화 이야기를 하다가 다 사실상 거절을 당했습니다. 바티칸에 가서 교황한테는 본인이 가톨릭 신자라고 어떻게 좀 이렇게 잘 구슬렀는지 모르겠지만은 유럽 선방은 지금 거의 깡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7박 9일간 유럽에 갔는데요. 프랑스, 이탈리아 교황청을 방문한 다음에 이제 벨기에, 덴마크까지 방문하고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벨기에는 브뤼셀에서 열리는 12차 아셈 회의에 이렇게 참석을 하고 거기에서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집행위원장과 한 EU 정상회담을 합니다. 자, 여기 가서 또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덴마크 가서는 녹색 성장 2030 글로벌 연대 이런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인터넷상에 문재인이 독일,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방문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오늘 나오고 있는데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내용 대부분이 이 정권이 가짜 뉴스라고 지금 가짜 뉴스 판별 기준에 넣어서 그거 이야기한 사람들 다 문제 삼겠다고 하면서 정권이 지금 잡아놓은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보고 문현동 문재인 검게 이야기할 때 저 그 내용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떠들던 분요. 지금 사실 같으면 지금도 계속 떠들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짜뉴스 단속한다니까 들어가 버렸어요. 저한테도 여러 번 연락 왔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거 말해야 된다고. 저한테 이런저런 제보하라고 막 들어오는 거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별 기준을 상실하면요. 까딱 잘못하면 말려들어서 한 방에 훅 갑니다. 자, 그런데 확실한 거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아셈에서, 그러니까 벨기에 브뤼셀에서 문재인이 메이 영국 총리에게 대북 이제 제재 완화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제 메이 총리를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서 서로 이렇게 간략한 제3국에서의 정상회담을 할 모양인데, 그 자리에서 메이가 거절을 할 거라는 이야기가 벌써 보도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17일 동아시아 전문가인 데니엘 펑크스턴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서 이같이 보도했는데요. 데니엘 교수는 텔레그래프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솔저베리 사건을 겪은 메이 총리가 문재인에게 제재 완화 요청을 이렇게 받을 경우 반발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솔저베리 사건이라는 것은 영국 솔저베리라는 조그만 도시에서요, 러시아 출신 이중 간첩 세르게이 스크리팔 이 부녀 아버지와 딸을 상대로 아마 러시아 측이 했겠지요. 푸틴 측이 독극물 암살 시도를 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용의자로 러시아 정보국 장교 등이 거론되면서 러시아와 영국이 지금 심각한 외교 마찰을 빚고 있는 사건입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사우디의 반체제 언론인 카스거지라는 사람이 이스탄불에 있는 사우디 총영사관에 들어갔다가 손목이 베어진 채 토막이 나서 죽었다 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 말레이시아에서 VX 신경 독가스로 김정남을 암살한 사건, 이런 것들이 지금 영국이 러시아의 문제를 삼고 있는 솔저베리 사건과 똑같은 유사한 사건이죠. 그래서 지금 솔저베리 사건 이후에 이것도 이제 보통 보면 러시아가 영국의 망명한 러시아 전직 정보원들을 신경가스니 이런 걸로 죽입니다. 지금 몇 건이나 있었죠. 영국이 참다 이번에 이제 완전히 화가 났어요. 근데 이런 일을 저지른 북한에 대해서 지금 영국의 메이 총리가 제재를 완화해 주라는 말을 하게 되면 자기 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린 폴리시 잡지는 이런 사건을 거론하면서 북한과 러시아를 국경 없는 암살단이다라고, 한마디로 중세 때 시시팝니까? 암살이라는 어쌔신이라는 용어가 거기서 나왔지요. 마약을 미겨가지고 자객을 이렇게 보내서 죽여버리는 일들이 많았지요. 영국의 메이 총리는 아셈에 앞서 18일까지 브뤼셀에서 진행될 EU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메이 총리가 이복형을 죽인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요구를, 문재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영국은 요즘 나라가 좀 쪼그라들어서 그렇지 아직까지도 미, 중, 러, 퍼, 영국 5나라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이번에 문재인은 그 상임이사국 5개 중에서 중, 러는 어차피 문재인과 북한 편이고, 중러가 문재인과 북한 편을 든다고 하면 지금 북한의 비핵화에서요, 솔직히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방이라고 부르는 프랑스하고 영국을 설득해서 제재 완화를 하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중에서 4개가
김정은이 문재인 편을 들면서 미국이 왕따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에 가서 대북 제재 완화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마크롱한테 보기 좋게 걷어차여 버렸죠. 자, 그래서 프랑스가 대북 제재 해제의 거리를 둔 상황에서 메이까지도 대북 제재 완화에 거부를 해버리면 이제 문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하겠다는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독일도 이번에 잠깐 만날지 모르는데 독일도 지금 북핵 위기 당시에 대북 제재안을 신속하게 발표하면서 대북 제재 이행에 미국과 함께 선두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메르켈 총리는 강력한 제재가 핵 프로그램을 동결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 문재인은 유럽 순방에서 자기 편을 하나도 얻지 못하는 외로운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